진실의 조각들을 모아 날카로운 질문 깊은 시선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을 담아냅니다. 뉴스 베이커리 따뜻한 시선 정확한 진실 뉴스 베이커리 오늘을 굽는 신선한 이야기 뉴스 베이커리와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세요. 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8월 20일 뉴스 베이커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목감비부터 빨리 불러볼게요. 목감비. 네, 안녕하세요. 유석 PD입니다. 네, 정말 씩씩하세요. 네. 그러니까 왠지 근데 분주하고 이렇게 좀 정돈이 안 되는 날들이 있잖아요. 막. 네, 그런 날 있죠. 제가 네. 오늘 좀 그래요. 아, 어제 또 방송도 하시고 또 힘드신 분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네. 네. 이실직고를 하자면 늦은 이유가 저 때문인데요. 네. 예, 이제 노트북에 네. 배터리를 꽂아놓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이걸 안 꽂아놓으면 제 노트북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이걸 항상 꽂아놓고, 그러니까 방송도 이걸 꽂아놓고 하지 않으면 전원선 중간에 말씀하시는 거죠? 전원이 네, 전원선. 나가버리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네. 꼭 챙기고 다니는데 어제 뉴탐사에 두고 왔어요. 아이고, 어제 또 그게 방송에 여파가 있는 거죠. 네. 아, 그럴 수 그래서 있습니다. 네. 근데 다른 노트북에 네, 또 오피스 365를 깔고 뭐 이렇게 부랴부랴 또 그렇게 했죠. 네. 아, 너무 죄송합니다. 네. 이게 좀 그렇지. 사람이 나이 들면서 아이, 뭐 그럴 수 있는 꼼꼼하게 겁니다. 안 왜 이렇게 챙길까요, 자책을 제가? 하세요? 괜찮아요. 자책을 하게 되네요. 아,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우리 풍년초님께서 또 이만희 황당 찌라시 나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근데 풍년초님은 은근히 진짜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되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만물 박사, 어, 척척 박사 뭐 네. 이런 어떤 느낌이 좋은 드시더라고요. 뜻으로 예. 말씀드리는 건데 네. 항상 그 제목을 보고도 주제를 다 파악하시고 막 올려주시고 우리 뭐 네. 어떻게 알았지? 내부장가 뭐 이러면 아, 저희 방송도 항상 열심히 보셔서 저희 이제 보도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도 달려 보겠습니다. 네, 네. 식단빵 가시죠? 네. 내기는 드러기 메인 요리 기다리다 현기증 나요 식전빵 따끈하게 드세요. 네. 점빵. 네, 우리 권창우님께서 제 방인가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 방 아니고 날방송입니다라고 흥여주님 말씀해주셨는데 라이브입니다. 네, 네. 지금 날 실시간 방송 좋은데요. 날 하고 방송. 있습니다. 저희 아침 방송은 네. 라이브죠. 네. 네. KT님 흑진주라고 해주셨는데 혹시 제 피부 때문에 말씀 네. 아, 뭐 나디아라는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이제 네. 원래는 네. 구운 달걀이라고 했다. 구운 달걀. 한 달걀. 네, 네. 네. 혼내주세요, 여러분. 네. 자, 첫 번째 이슈. 어제 대통령과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 당대표 후보 3명이 함께 모여서 만찬을 가졌죠. 네. 네, 네. 그리고 당정청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면서 이제 만찬을 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 그냥 뭐 사진과 영상만 보면 굉장히 또 화기애애해요. 네, 그렇죠. 화기애애해야 좋은 거 아닐까요, 근데? 화기애애해야 좋죠. 네. 네, 근데 앞으로의 이 전망들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네. 다양한 이제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겠죠. 네. 왜냐면은 이제 뭐 정청래 전 대표가 과연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협력할 것인가, 또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정치가 국민을 염려해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계속 정치를 염려하고 있는 이 현실. 너무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요. 진짜 그런 상황이죠. 네. 좀, 예, 앞으로 좀 계속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안팎으로 계속해서 대통령 흔들기, 정부 흔들기는 앞으로 좀 가속화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이 좀 잘 가려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 얘기는 민주당 김현 의원 책상을 이진숙이 촬영을 했어요. 아, 이게 언론이 촬영한 게 아니에요. 네. 왜 이- 본인이 촬영을 하고 땡땡입니까? 네. 이것도 심지어 네. 그 이진숙 의원실에서요. 그 촬영 장비나 이런 걸 민주당 의원 쪽으로 설치를 해놓은 다음에 뒤에서 도찰하는 것처럼 이거 찍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김현 민주당 의원의 책상하고 자료를 확대한 촬영한 장면이 8월 19일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7월 30일자 촬영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8월 19일 유튜브 라이브 하면서 같이 이제 틀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는 네. 게 저는 정말 어떤 그런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을 다 좀 무시하면서까지도 꼭 국민 앞에 공개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 네. 이런 것들이 있었나. 네.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도찰한 거죠. 아,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사실 이렇게 촬영하는 건 사실 이제 기자나 이제 허가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출입 기자 혹은 이제 그날 촬영 갔던 기자라든지 혹은 그래서 이제 별도의 사람이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하려면 이제 해당 이제 그 위원장의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허가 사항도 없었다고 하고요.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네. 좀 상식적이지 않죠. 남의 책상을 그냥 막 제가 만약에 우리 이두석 PD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 들고 막 도찰하고 있어. 그 왜 20배 확대되는 걸로요? 그럼 이제 그날로 무서운데요? 끝나는 거지 네. 우리 관계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아, 그렇게 할 일이 사실 또 없죠. 근데 이제 더군다나 이거를 이제 우리 이제 그 의원들 책상 보면은 또 이제 그날 무엇을 할지 이제 어떤 자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이렇게 막 촬영하는 거 그렇거냐. 김현 의원 측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렴치하다. 금도에 벗어난 일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거 자기 책상하고 자료까지 촬영한 거를 동료 의원에 대한 도찰이라고 이제 묵과할 수 없다. 뭐 이런 이게 얘기까지 너무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서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네. 싶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좀 기가 막혀요. 모든 CCTV 국회의 모든 CCTV를 우리 이진숙에게 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이라도. 네. 네. 본인이 좀 감시받을 일을 하시나?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렇다고 이분 정신 세계가 참 궁금해집니다. 네네. 정말 보면 볼수록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럼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죠. 아직도 대표라고 이름을 불러야 되네요. 인기가 대표씨? 인기가 언제인지 참 그러니까 이거 뭐 궁금하거든요. 정신이에요? 계속해요? 아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분이 사실 저 대표니까 보통 대표하면은 되게 이제 3선, 4선, 막 5선 이렇게 좀 오래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잖아요. 그 안에 대표들이 또 이제 그렇게 좀 오래 했던 분들이 되는 경향이 좀 있었고, 근데 이분이 1.5 네. 진이거든요. 아니 근데 네. 이상하게 장동혁은 이상하게 그 느낌적으로 네. 되게 오래 하는 장기 집권하는 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되게 정치 오래 하신 분 같이 네. 느껴지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본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대표 한 명 죽여가지고 총선 치르겠냐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쵸. 한 명만 죽여서는 안 되죠. 여러 명이. 근데 오히려 이제 중진 의원들한테 또 희생을 요구합니다. 뭐냐면 본인은 1.5선이니까 정치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이걸 보완하는 게 중진들의 역할이라고 하면서 총선을 어떤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리프레시 해야 되니까 뭐 중진들이 희생해야 된다. 젊은 인재들한테 이제 공천과 정치 참여 길을 열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사실 그 얘기잖아요. 중진들은 이제부터 출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뭐 이제 저기 1.5선이니까 출마해야 되는 거고 중진들은 뭐 출마하지 말라는 건데 사실 체감상으로 봤을 때 이분도 그 중진들만큼 엄청나게 정치 오래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정신이고 뭐고가 사실 중요한 네. 게 아니라 얼마나 이제 정치를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국민의힘이 아니 저는 오히려 이분이 1.5선이라고 하는데 되게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래 한 것처럼 되게 오래 느껴져가지고 지겹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또 나름 그쵸. 본인은 굉장히 또 저는 사실 그 당 대표들의 목숨을 걸지 싶기도 했어요. 아, 정말 되게 근데 어쨌든 이제 또 그러면서 이제 한 목소리로 또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한동훈 복당에는 여전히 또 부정적인 이제 모양새인데요. 재밌는 점이 있어요. 좀 다음 뉴스를 한번 또 볼게요. 김민수 네. 똑같이 주장합니다. 한동훈 복당 원천 봉쇄한다.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재밌는 말을 해요. 뭐냐면 장동혁 연임을 하지 않겠다면 오히려 본인은 출마를 권유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되게 재밌게 모양새가 된 게 주고받고 하는 기사가 된 거예요. 장동혁이 나 1.5선인데 좀 부족하다. 하지만 중진들은 어쨌든 당의 혁신을 위해서 출마하면 안 되지 않겠냐. 당의 혁신을 위해서 그냥 내란당은 사라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혁신을 위해서. 네, 김민수는 1.5선인 이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연임 안 하겠다. 오히려 내가 대표 출마를 권유하겠다고 또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제 이렇게 비교를 좀 해봤거든요. 뭐 일단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사퇴 요구에는 반대하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의 지도 체제를 지지한다. 뭐 중진들의 희생 요구하면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은 중진들의 개혁 저항을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장동혁 대표가 뭐 하면 지지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참 그래서 기사가 좀 재밌는 부분이 전혀 다른 매체에서 나왔는데 두 개를 딱 비교해놓고 보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기사가 진정한 돼서 좀 동지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 어제 MBC 보도가 나왔는데요. 많이 기다렸던 보도입니다. 네, 이게 교원 평순 네. 회장의 얘기고요. 네. 네, 이게 사실 저희가 했던 보도예요. 그렇죠. 네. 저희가 오래전부터 이게 했던 뭐냐면, 거죠. 네. 이 도로폭이 4m도 안 되는 네. 마을 도로를 공사 차량이 계속 드나들면서 실제로 봤잖아요. 촬영도 실제로 저희 했고. 현장도 가고 네. 이제 취재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장평순 회장의 거의 7,000평 규모의 그 사택 공사가 진행이 됐다. 드론샷 보니까 어마어마한데요. 네, 근데 네. 그게 7,000평이 그러면 마을 도로 4m도 안 되는데 그게 허가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허가를 어떻게 가능하게 해줬냐? 쪼개기로 해줬다. 어제 MBC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담당자가 몰랐다 그러는데 몰랐을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되죠. 7,000평짜리 그 한 마을 수준 아니에요. 말도 안 7,000평이면. 되잖아요. 네. 저 기억나는 게요. 그때 그 도로 이제 갔을 때 보니까 그 분진도 엄청났고요. 그 다음에 그 도로 옆가에 있는 집 가서 이제 한번 촬영을 했는데 다 집이 이제 비가 크랙 있고. 네. 깨져가지고 막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소음도 엄청 심하고 네. 또 거기 사고도 몇 번 났었잖아요. 네. 뭐 굉장히 심각한데 그거를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들어왔을 텐데 몰랐을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 자체가 이렇게 큰 공사를 하려면 뭔가 그런 좁은 도로에서 허가가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 때문에 그렇게 허가가 난 건가요? 도로가. 쪼개기로 쪼개기로. 해준 거잖아요. 네, 딱, 네, 그 네. 딱 규격을 네. 세 개로 딱 쪼개가지고 네. 마치 다른 공사인 것처럼 쪼개기로 허가를 해준 거. 아니 담당 공무원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다 허가과나 이런 데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라는 게 사실 말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네. 그리고 지금 양평 같은 경우 그렇게 허가 잘못 내주거나 이런 것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고요. 네네. 지금 매번 그런 식인데 어제 저희가 또 양평 다녀왔잖아요. 네네. 그제군요. 네네. 그제 그제 다녀왔죠. 네. 다녀왔잖아요. 기가 막혔죠. 기가 막혔죠. 네, 진짜. 네. 네. 이거 지금 경기도에서 징계하라고 내려왔는데 고작 경징계. 경징계가 어느 정도 수위냐 물어봤더니 견책 또는 감봉이랍니다. 견책 때리겠네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3명. 3명. 아니에요. 나 저한테 그래도 뭐 감봉은 할 것처럼 얘긴 했는데 그래요? 네. 정말 아니 그리고 근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근데 그 대응이 우리만 그런 거 아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본인들이 지난번에 그 양평 네. 공무원 25명 징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뭐 과도하게 자기들이 억울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문제가 좀 있네요. 청소하겠다. 네. 이분들 결제가 어디까지일까요? 전결이 전 그게 궁금해요. 과장 전결이 맞답니다. 과장 전결이요? 이런 큰 공사를 과장 전결로 하나요? 이런 허가과 거는 그렇대요. 허가. 와. 네. 근데 양평이 지금 허가 문제로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네. 좀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고 이거는 군수가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전결 그렇죠. 과장 네. 전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군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쭤본 거예요. 전결이 어디까지인지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참나. 아. 자, 그리고 이 오디세이 영화 아유, 저 봤죠.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3대장 영화 다 봤습니다. 호프, 오디세이, 스파이더맨까지. 오, 다 보셨네. 네, 매니아입니다, 또 영화. 전 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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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이맥스에선 못 봤는데요. 네, 봤습니다. 어, 네. 그렇구나. 장대합니다. 근데 이게 네. 지금 IMS 그 영화 표
안표까지 이렇게 극성을 부릴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놓고 이제 카메라 자체가 IMAX 카메라로 찍은 거라서 IMAX에서 보면 사실 좋죠. 왜냐하면 일단 화면비가 크롭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큰 화면에서 그 스케일 크게 영화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찍은 영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돌비 관련된 극장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표가 극심하게 뭐 이렇게 돌고 있나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요즘에도 매크로 돌리는지 모르겠는데 매크로로 이제 반복 입력해서 입장권을 대량적으로 사들이는 그런 안표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 보면 중고 플랫폼이나 이런 SNS 쪽에 이제 뭐 보면 이제 안표 표 있다고 이런 식으로 올린 사람들 보면 좀 의심은 해봐야 될 것 같긴 네. 한데요. 네. 그래서 지금 영진이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네. 입장권 부정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관객 피해를 예방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안표 관련 제보를 상시 접수하겠다고 이제 어제 밝혔더라고요. 네네. 네. 제보 이메일을 좀 공개를 했는데 좀 알려주시겠어요? justice at copic.co.kr 스펠링 알려드리면 네. JUSTICE justice고요. at copic kopic.or.kr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별일이 다 있네요. 근데 좀 그런 점도 있어요. 이게 사실 매크로로 반복해서 이제 사는 게 그게 제일 그 안표상들한테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좀 저는 궁금한 게 앱상에서 좀 해결할 수는 없나? 왜냐면 요즘엔 어쨌든 뭐 보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IT 쪽에 많이 발달했으니까 네. 앱상에서 아예 매크로 자체가 안 되게끔 좀 강력하게 좀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생각 들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참 부지런하다. 이런 거 이제 안표까지 해가지고. 진짜 되게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 영화 하나를 지금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어쨌든 영화 감상평 말씀드리면 스포일러는 아니고요. 네. 3시간 동안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또 근데 호프는 또 이렇게 얘기할 근데 수 있어요. 3시간이나 해요? 3시간 동안 시간이 가는 줄은 알았어요. 하지만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호프는 3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뭐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저의 이제 짧은 영화 평으로는 3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알았다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 이렇게 각각 영화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네. 노래는 뭘 들을까요? 뭐 로저는 너희들이야? 뭐 누구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루저요. 뭐 그때 우리는 루저가 아니다라는 누구한테 할까요? 누구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오늘 식전빵 나온 사람들 중에 오늘 식전빵이요. 저기 그러면 이제 뭐 트럼프를 비롯해서 식전빵에 트럼프가 나왔어요. 식전빵? 저 헛갈렸습니다. 메인 브레드였죠.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장동혁? 짱짱짱? 누구라고 특정하진 않지만 네. 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루저가 아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위너입니다. 위너. 네, 네. 함께 듣고 오시죠. 우리 에스텔라님 작사곡의 루저는 너희들이야 함께 듣고 올게요. 네. 편견에 사로잡힌 세상 줄 세워 사람을 숫자로 매겨 등급표 위에 올려놔 학연 지연 다 갖다 붙이고 낙하산으로 자리를 차지해 자기들만 웃는 급한 남은 건늘 바닥이야 똑똑히 봐 그들은 가짜야 우릴 가두려 해도 우린 안 꺾여 우린 루저가 아니야 우린 루저가 아니야 틀에 박힌 시선이 진짜 루저야 우린 루저가 아니야 우린 루저가 아니야 진짜 루저는 너희들 이야기야 자기들이 제일 잘난 줄 알아 어깨에 힘주고 사람을 깔아 눈에 가시처럼 우린 밀어내도 우린 더 크게 자라 네가 만든 기준표 말고 우린 우리 손으로 길을 열어 한 번도 버린 적 없는 자존심 그게 우리의 얼굴 똑똑히 봐 그 짝대는 무너져 우릴 재단하려 해도 우린 더 강해져 우린 루저가 아니야 진짜 루저는 너희들이야 겉바속촉 꽉 찬 침샘 자극 본론 시작 오늘의 가장 깊은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댓글 몇 개 좀 읽어드릴게요. 시민이 주인이다님, 신천지 12지파 2시에 기자회견, 당원 가입 사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방금 이거 봤었거든요. 오.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래요? 또, 예, 네. 요거 지금 기자들한테 돌린 메시지 봤는데, 네. 네, 무슨 꿍꿍이지? 라는 생각이 사실 인정? 먼저 들었고요. 인정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네.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만희가 구속된 상태에서 신천지 입장에서는 뭐 이만희를 좀 빼내고 싶은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네. 어떤 식으로 사과의 메시지를 제대로 내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메인 브레드. 요즘 트럼프가 김정은을 그렇게 불렀어요. 네. 김정은하고 이제 또 예전에 2018년도에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뭔가 하려고 했다가 안 됐잖아요. 근데 또 요즘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한테는 북한한테 이제 어떤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다는 거 우리나라한테 부담으로 또 오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그런 이유가 왜 그렇게 트럼프가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주시면, 네, 볼게요. 일단은 뭐 최근에 트럼프가 한미 연합 훈련 축소 지시를 했잖아요. 근데 네. 재밌는 게 이게 원래는요, 이런 훈련 관련해서 이제 이게 국가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면 어떻게 해요? 국방장관 뭐 불러다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한미 연합군 사령관한테 또 이제 보내가지고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보내가지고 또 이렇게 조치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지점이요. SNS에 트럼프가 글을 올려요. 그래가지고 이왕 훈련 시작된 거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훈련 뭐 규모 줄이겠다. 나 김정은하고 친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거기 들어가는 비용 아깝고, 뭐 김정은이랑 나는 그쵸 적대적이지 않아. 네, 우리 그렇죠. 뭐 굳이 이렇게 군사훈련 할 필요 있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란도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좀 되게 재밌는 지점이 생겼어요. 뭐냐면 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보통 그 대통령이 브리핑하거나 국무회의 하면 중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백악관에서도 그런 식으로 기자하고 이제 간담회하면서 그걸 라이브로 중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네. 재밌는 지점이 나옵니다. 트럼프 CNN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해요. 8월 17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김정은이 구체적으로 그런 군사훈련을 축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이에요. 뭐냐면 김정은이 먼저 요청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트럼프가요 일단 질문에 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못한 거 아니에요? be quiet, be quiet 막 이렇게 합니다. 조용히 해. 네, 해석 감사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데려다 놓고 했는데 사실 이 지점이 되게 웃겼어요. 이 젊은이 앞에서 정말 무례하군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굉장히 성우톤 아닌가요? 영어 번역하는 그런 성우톤으로 지금 말하는 느낌인데. 아니요. 네, 이 젊은이 앞에서 정말 무례하군요. 그래서 이 젊은이하고 기자가 질문한 거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누구를 말한 거예요? 네, 갑자기 또 질문과 상관없이 이렇게 물어봐요. 어느 언론사 소속이냐고. 그 우리가 많이 예,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질문하면 항상 너 어느 언론사 소속이야? 네, 네. 자꾸 째려보고 막. 네. 질문하자마자 답이 돌아오는 게 저희도 이제 뭐 어느 소속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이게 그렇게 긁히는 질문인 거예요? 근데 너무 보통 당연한 긁히는 질문 쪽에서는 이제 언론사를 물어보더라고요 보면. 네. 어쨌든 기자가 이제 CNN이라고 답을 해요. 트럼프가 그 답 나오자 뭐라고 하냐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다. 페이크 뉴스. 질문했는데 갑자기 왜 페이크? 아니 그러니까 본인 답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김정은이 저기 요구했냐고. 네. 중요한 질문이에요. 김정은이 요구했느냐. 네, 그렇게 했는데 가짜 뉴스라고 하더니 그렇게 답을 하니까. 되게 웃기도 하고. 김정은이 먼저 요청했습니다라고 보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김정은이 먼저 요청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질문했는데 갑자기 페이크 뉴스 이러면. 네. 근데 사실 그 질문은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질문을 그쵸. 한 건데
기자가 그래서 한국 관련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너 시끄럽다고, 당신 시끄럽다, 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 조용히 계속 이제 하면서 이제 근데 사실은 이 장면은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불편해 하고 있는데 진짜 정작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핵심 질문에 답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다, 조용히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보면 이 기자회견의 뉘앙스만 보통 놓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하고 기자하고 설전을 벌이고 있고 되게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근데 사실은 정작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 질문에 답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핵심 질문에 답을 안 하려고 이런 분위기를 만든. 그렇죠. 우리도 사실 자주 우리 많이 겪는. 겪어서 네네. 느낌 아니까. 네. 네. 그래서 보면 일단은 여기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여기 지금 슬라이드 여기 세 가지의 어떤 이제 이 질문이 묻고 있는 가능성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공통적으로 걸리는 건 있어요. 뭐냐면 코리아 패싱이라고 한국 패싱이 다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뭐냐면 김정은이 구체적으로 요청했냐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북한의 요청이 있을 수도 있죠. 가능성을 따져보면. 그리고 또 아니면 트럼프가 본인이 선제 조치를 해서 알아서 알잘딸깔센 해가지고 이렇게 해줄게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협상용 카드로 먼저 질러놓고 나중에 협상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트럼프가 김정은을 먼저 찾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 정부를 좀 패싱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포석 같은 게 있는 거다. 그렇죠. 어쨌든 트럼프가 그렇게 군사 훈련을 이제 스케일링 다운 하겠다고 줄이겠다고 하니까 질문을 그렇게 한 건데 사실 그래서 이 질문은 김정은이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까에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는 거예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네, 그래서 답 대신 어쨌든 가짜 뉴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이 요구했냐는 질문에 답을 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어제 재밌었던 게 새벽에 기사 쓰면서 그 새벽 2시, 3시 실시간 속보가 계속 떠요 또. 네. 미국은 그때가 또 이제 낮일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의 어떤 뭐 김여정이 얘기하는 입장도 나오고요. 심지어 중국 입장까지 또 속보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사 쓰면서 실시간 속보를 반영하면서 이제 기사를 썼는데 어쨌든 북한에 이제 이런 직접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요해진 게 뭐냐면 북한하고 사실 추측해 볼 수 있는 게요. 사전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일단은 트럼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정상적으로 하면 원래 뭐 회의를 하던 국방장관을 부르던 뭐 아니면 주한미군 사령관을 부르던 해서 지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 두 개를 띄워놓은 게 뭐냐면 하나는 이제 영문판이고 이걸 제가 번역해놓은 한글판을 또 같이 붙여놨어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미연합훈련 대폭 지시를 SNS에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서 나는 김정은하고 매우 좋은 관계고 공 기자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훈련 비용이나 이란 문제, 한국 부담 문제를 함께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재밌어요. SNS에 올리면 이게 재밌는 게 밑에 사람이 지시를 받고 난 다음에 SNS를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SNS를 보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조치를 합니다. 네, 일단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서울이나 워싱턴도 다 몰랐어요. 네. 상황을. 그냥 트럼프 혼자. 네,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알게 됐냐면 조현 외교부 장관이요. 국회 브리핑에서 밝혀요.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트럼프의 훈련 축소 지시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 한미 연합 훈련이요. 통상 보통 보면 군사 라인이나 외교 라인의 조율을 거쳐 결정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전에 다 조율해가지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그냥 SNS에 띡 올려요. 공개 지시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양국 군사 라인이 뒤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항상 조율해서 동맹 협의에 의해서 했던 게 아니라 대통령이 그냥 내가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그렇게 결정해서 절차를 끌고 간 그런 사례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네. 그리고 뭐 한국 정부와 미국에서 뭐 사전 인지 못했던 것도 물론 이거니와 지금 김여정이 빠르게 정리했잖아요. 네. 아니 뭐 흥미도 못 느낀다 그리고 몰랐다. 네, 그런 게 이제 없다. 이제 뒷부분에 이제 네. 한꺼번에 중국하고 또 정리해드릴게요, 그 부분은. 어쨌든 그래서 누가 와서 이제 전달했냐면 요 순서대로 된 거예요. 네. 트럼프가 SNS 지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 관계자가 이제 국방부에 부랴부랴 방문을 해요.
뭐 주한미군 사령관 왔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20분 동안 앉아 있다 갔거든요. 그러면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뭐 그냥 한미 연합훈련 관계에 대해서 이제 뭐 잠깐 회의하러 왔어. 그냥 그러고 가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안규백 장관이 만나가지고 얘기해서 이제 UFS 이제 을지 뭐 방패훈련 뭐 이런 건데 이걸 축소 조정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니까 역시나 이제 사전 통보가 아니라 사후 조정 이제 흐름이었다는 이거 겁니다. 예전에 윤석열 그러니까 또, 뭔가 또 윤석열이에요? 아니 그 당시에도 네. 윤석열 때문에 참 그 측근들이 이런 식으로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던지면 지금 그 미국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음. 뭔가 수습하고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좀 참 비슷해 또 그러고 보면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UFS 뭐 을지 방패훈련 이렇게 어떻게 조정이 됐냐면 일단 기간이 원래 대략 2주거든요. 11일 기간이 5일로 단축됩니다. 대폭 축소요, 대폭 축소. 그래서 이제 보통 8월 17일에서 27일까지 11일 일정에서 5일로 줄어져가지고 21일로 종료가 되는 걸로 단축이 됐어요. 그다음에 후반부 2단계 연습도 취소됐고, 뭐 야외 기동 훈련도 취소되거나 뭐 아니면 뭐 그냥 워게임이라고 하죠. 시뮬레이션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SNS에 참 쉬워요. SNS에 글 하나 딱 올리면은 이제 외교 라인부터 시작해서 다 움직여가지고 싹 뒤따라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되게 참 웃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공 기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나오는데요. 북한이 이제 일단 바로 반기진 않았다라는 거죠. 일단은 북한이 싫어하는 건 뭐냐면 축소되는 거 북한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북한은 왜냐하면 주한 미군 있는 것 자체가 싫은 거고 훈련하는 것 자체가 싫은데 축소한들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훈련 축소를 환영하지도 않거니와 규모보다는 훈련 지속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대화에 대한 어떤 화답도 이제 김여정 이후에 얘기한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서로 줄다리기 잘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거는 또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친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그걸 딱히 부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통 보면 이거 뭐 훈련 축소했다고 해서 반기진 않는데 그렇다고 또 어떤 대화 국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또 이러지는 않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일단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제 김여정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새벽에 글 쓰다가 급하게 추가한 또 슬라이드인데 직접 반응을 했어요. 뭐냐고 했냐면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해요. 김정은이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김여정은 그 조선중앙통신 통해서 반박을 합니다. 뭐냐면 북미 정상 소통 전혀 아는 바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런 거 아닐까? 우리나라한테도 을지훈련 이렇게 축소하겠다라고 SNS로 얘기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추정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먼저 질러놓은 다음에 북한이 좋아하면 오케이고 아니면 협상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CNN 기자 질문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 거예요.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김정은이 요구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엄청난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 트럼프는 일단 답하지 않았잖아요. 괜히 불편한 척 조용히 해라, 뭐 무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답도 안 했거냐. 북한은 그런 소통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일단은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어떤 개인 관계에서는 일단은 북한 같은 경우에 그런 거예요.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또 핵심 정책,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뭐랄까 미국 같은 경우에요. 미국이 그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자기하고 친하면서 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 적대 정책은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이런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큰 변화가 생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요. 북한도 미국이 이러니까 그 트럼프 개인하고요, 미국 국가 정책을 분리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근데 재밌는 게 뭐 트럼프가 사실은 뭐 남의 나라 이렇게 뭐 배려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방 같은 경우에도 왜냐면 캐나다
뭐 그리고 이제 뭐 오만이나요? 뭐 어쨌든 그런 국가들이 우방이었는데도 바로 쳐내잖아요. 무역 뭐 제재 걸고 막 그렇게 그런 사람인데 우리나라하고 원래 전통적으로 미국은 우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뭐 이란전 수행하는데 참여하지 않았고 비용도 안 됐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막 네. 그런 부분인 결국 이란이 문제인 거예요. 트럼프가 사실 뭐 그런 뭐 울지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규모를 축소한 거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이란전 수행하면서 미사일 쏟아 부었잖아요. 그 심지어 이제 이 뒤에도 나올 텐데 예산을 900억 달러인가 또 추가 요구해요. 의회에. 그만큼 전쟁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군사훈련하면 돈 많이 드니까 이거 사실 줄이자고 하는 거지. 솔직히 뭐 북한을 또 이렇게 배려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북한도 사실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용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이거는 예. 사실은 결과적으로 좀 한국 정부 압박용으로 저는 좀 보이긴 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 일단 유화 신호도 보내요. 그리고 정치적인 면은 또 어떤 거냐면 이란전에서 부담을 어쨌든 트럼프가 안고 있고 미국 국내적으로도 많이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저항의 직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일단 압박을 해요. 그래서 돈 뽑아낼 수 있는 거 다 뽑아내면서도 또 나는 어떻든 다른 쪽으로 외교적으로 이렇게 평화의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외교적으로 뭔가 잘 수행하고 있어. 네, 그런 식의 어떤 모양새를 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음 슬라이드 트럼프도 보면요. 되게 그 네. 노벨상에 대한 욕심이 또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조현 장관이 이거를 공식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이란전에 대한 어떤 이제 교착을 타개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압박을 하는 거고, 그다음 북한에는 대화 신호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가장 큰 거는 그런 어떤 외교적 돌파구라고 봐요. 뭐냐면 이란에서 해결책이 잘 안 보이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트럼프는 이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뭐냐면 또 하나의 국제 분쟁을 대화의 길로 돌렸다. 노벨상 오케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이미지를 만드는 걸 통해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11월에 어떤 중간 선거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그래서 트럼프식의 어떤 거래 외교를 보면 트럼프는 항상 이렇게 해요. 보면 이 네 가지를 보통은 안보나 투자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참모진들을 보낸다거나 전문가들을 보내서 일단은 국가 간에 협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종 보스들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식인 게 국제 관례잖아요. 트럼프는 이렇게 안 해요. 한꺼번에 다 올려버려요. 안보 훈련, 대미 투자, 이란전 협조나 북미 정상 외교까지 네. 그 군사 훈련을 줄이고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해서 한 테이블에 확 올려버리는 거죠. 이런 방식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성과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일단은 또 그러면서 일단은 가짜뉴스라고 아까 기자한테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주장도 사실 다 가짜가 아닙니다. 팩트 체크를 이게 어디서 한 거냐면 CNN에서 한 거예요. CNN에서. 뭐냐면 트럼프는 돈 거의 안 냈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말이 가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하는 말이 대부분 가짜가 가짜다. 맞다. 네. 그래서 CNN에서 그 가짜라는 거를 팩트 체크를 어떻게 했냐면 트럼프가 한국은 돈을 거의 안 냈다고 군사훈련 할 때. 거짓말입니다. 네, 사실 아니죠. 우리나라 엄청 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30억 달러를 이제 받게 됐다고. 이것도 과장입니다, 과장. 한국은요 이미 수십 년 동안 방위비를 부담해 왔어요. 자기가 이렇게 주장해서 30억 달러를 받겠다라고 미국이 이득을 취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수십 년 동안 방위비를 부담해 왔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30억 달 아니에요. 어쨌든 뭐 이걸 이렇게 과장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주한미군이 3만 9천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차이가 또 있습니다. 2만 명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수치를 부풀리는 것도 주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제 돈 뜯어내려고 뭐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하면서 동맹을 이제 착취하려는 이 못된 트럼프. 맞습니다. 거기다 네, 그러니까 이 기억됩니다. 숫자를 사실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왜 숫자를 얘기하죠? 자기 주장의 어떤 근거가 왜 어떤 정당성 뭐 그런 논리성, 것들을 이런 논리성 것들. 이런 거 부여하려고 숫자를 부여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 이 숫자도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페이크 뉴스 아닙니까? 가짜 뉴스죠. 네. 그런데
이 장면이 뭐 처음이 아니라 사실 2018년도로 또 돌아가 보면은 똑같은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2018년도에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고 그다음 하노이에 가서 최종 결렬되잖아요. 이때도 미국하고 북한하고 딜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핵 협상을 했어요. 핵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 그래서 일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모양새가 되게 좋게 돼서 핵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하노이를 이제 딱 가서 특히 이때가 장관이었던 게 북한이요. 김정은이 비행기를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차로도 3일 걸릴 거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뭐냐면 어떤 뭐 이걸 기간을 길게 끌면서 기차형을 계속해서 가는 여정을 막 보여주잖아요. 중간에 베트남도 들려가지고 막 그게 뭐냐면 이 성과를 어떻게든 포장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하려고 3일이나 걸려서 기차 타고 갔는데 가다가 다시 이제 결렬되고 회군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서로 요구하는 게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책은 북한의 적대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는 유독 그렇게 얘기해요. 나 김정은하고 친하다고. 그래서 김정은하고 친하다고 해서 김정은도 잘 될 줄 알고 갔는데 미국의 정책은 적대 정책인 거예요. 뭐냐면 뭐 그 영변 핵발전소에 대해서 북한은 그때 그랬잖아요. 다 폭파하고 막 다 없애고 막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미국은 한술 더 떠요. 핵무기 다 없애라고. 사찰받으라고. 막.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이 깨집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 다시 그 모양새가 똑같이 됐어요. 2018년도에도 한미훈련 축소했어요. 트럼프가. 그러면서 유화적 제스처를 했는데 2026년도에도 한미훈련이 다시 축소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북미 정상회담을 재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이게 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때 하노이 때는 어쨌든 다음 이거 설명했으니까 다음 슬라이드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요. 체급이 커졌어요. 그때에 비해서. 2018년보다. 네, 오늘자 아침 속보에 트럼프가 인정하면서 얘기했던 보도가 뭐냐면 북한이 핵탄두 57개 가지고 있다고. 장난 아닙니다. 북한은 이제 핵 보유국이에요. 그게 이제 그때 하노이 결렬 당시에 북한의 체급과 지금 북한의 체급은 달라요. 그런데 하는 방식 어때요? 2018년도에 했던 유화 정책을 2026년도에도 똑같이 하려고 해요. 사실 근데 트럼프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김정은하고 친해. 근데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면 걱정되는 거죠. 먹힐까? 생각해보면 먹히지 않을 가능성도 큰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무리할 필요도 없거니와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살펴보면 트럼프는 본인의 국내적인 어떤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것들도 해결하면서 뭐 이후에 선거까지 바라보고 있고 내지는 한국 쪼여가지고 돈 받아내서 어쨌든 국내에 어쨌든 자기한테 그 미국에 이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국 끌어가려고 우선주의를 하는 나는 확실하게 실행하는 대통령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백인 그렇죠. 우월주의 그쪽에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 거죠. 네, 근데 지금 북한의 문제는 뭐냐면 체급이 장난 아니게 커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북한이 이거를 지금 보면 이거를 받아들이질 그런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여유 있게 더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중국도 일단 선 그어요. 사실 북한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중국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국의 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아예 이거 선을 그어버려요. 그건 북미가 결정할 일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도 좀 도와주면 네. 도움이 될 텐데 오히려 북한한테 더 힘을 실어줍니다. 선 그었어요. 그냥 뭐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영향력을 일단 이렇게 넘기는 것만으로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더 더 나아가서 북한은 이제 좀 뭐랄까 더 밀어주는 그런 형국도 되는 겁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김정은이 요구했냐라고 물어보는 그래서 이 기자의 질문은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기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을 한 건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비친 그 태도 네.
그게 굉장히 저는 네. 핵심을 보여줬다. 네. 네. 트럼프는 2018년의 트럼프나 지금의 트럼프라 변함이 없고요. 그 당시에 트럼프가 했던 모양새를 보면 사실 지금도 어떻게 할지 이제는 이제 예측되지 않겠습니까? 하노이 결렬 때는 트럼프란 인간이 아직 어떤 인간인지도 잘 모르니까 그랬는데 해운고에 보면 미국이 그런 매파가 어쨌든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 기반인데 미국의 입장이 바뀔 거냐 생각해 보면 미국 자체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은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트럼프는 나는 김정은하고 친하다고 되게 유화적 그걸 제스처를 취하면서 본인의 어떤 곤란한 것들을 타개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서 네. 한국 정부 압박하는데 그래 뭐 그러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네. 또 잘 해낼 음. 거라고 믿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항상 이제 정부를 한국 정부를 좀 지지해주고 이런 쪽으로 네. 언론들이 가야 되는데 한국의 조중동은 정말 외신들만도 못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참 그런 거예요. 항상 그런데 그런 어떤 언론들이 보수지고 또 이제 어떤 북한 관련해서는 되게 뭐 북한 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보수적 관점에서 보잖아요. 근데 오히려 트럼프가 스케일링 다운 하잖아요. 한미 훈련 줄인다고. 도대체 어떤 입장을 낼지 좀 논평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아, 그 트럼프 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 근데 그러지도 또 못할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네. 마가는 마가 씌웠어요라고 우리 김성균이 아이고 김성균. 오, 이거 뿌뿌뿌뿌 라임 굉장히 좋는데요. 마가는 마가 씌웠어요. 네. 홍여주님께서는 도람프를 노벨 평화의 길로 천지와 이자에게 소개해줘야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랑 트럼프의 공통점이 네. 노벨상을 너무 갖고 싶어하는. 네. 그 신천재 이만희 같은 경우도 본인이 네. 노벨상을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네, 네. 그 내부에 그 사람들 되게 스트레스 받게 했다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네. 아, 이거 네. 무슨 격투기 경기 말해도 되겠다. 로드 투 노벨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네. 노벨 상은 아니지만 그 근의회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2018년도에 네. 그것도 2018년도네요. 그 뭐 한국 평화의 상인가? 뭐 네. 그런 이상한 상을 트럼프 이만희한테 수여해 준 적이 있죠. 네. 내가 이렇게 그러네. 이희자 씨를 트럼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트럼프 뭐 저기 미국까지 달려가서 상 줄지 아니면 트럼프 방한할 때 막 뛰쳐나와서 상 받으세요 하면서 상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통화가 되는 사이였는데 얼마 전까지 그래요? 네. 이희자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코미디로 갔네. 네. 네. 아 너무 재밌네요. 네. 네. 9시에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이 오늘 좀 있으신가 봐요. 네. 네. 그래서 아침 9시 방송 예고하고 하는 거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아침 9시 방송은요. 지난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매일은 아니고 보통 월화수목인데 저희가 좀 뭐 취재 일정이 있으면 월화수를 하기도 하고 월화목을 하기도 하고 네. 뭐 월화 그렇죠. 네. 수 금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 유동적이긴 했지만 저희가 꾸준하게 네, 방송을 해봤고요. 나름대로 또 다른 데서 다루지 않는 얘기들도 또 저희 방송에서 좀 다루기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뻘쭘한데 뭐 아까 초반에 또 그 말씀하시는 남자 누구냐고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어가지고 목감피. 네 저는 네. 목감피고요. 뭐 좀 쭈뼛하지만 소개해드리면 권지영 기자님이 목소리가 감미로운 PD라고 해서 목감피라고 정해주셨는데 목소리 감기 걸린 거 아니고요. 네, 목소리가 강가상각 떨어져서 피해를 보고 있는. 뭔 소리야? 근데 이제 제 이름은 이두석 PD입니다. 그리고 좀 부탁드릴 건 저희 방송이요. 사실 재생 목록에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잘 안 네. 띄어요 눈에. 그 유튜브 홈피에 일단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동영상 딱 누르면 거기 첫 화면에 이제 네. 색상별로 이렇게 있는데 저희 거는 좀 아직 네, 그래서 들어가 전면에 있어요. 노출될 때가 진짜 아침에 방송할 때만 좀 노출되는데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알려주시면 여러분들 아침에 좀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이렇게 즐겁게 여러분들하고 좀 방송하고 싶거든요. 네, 좀 네, 그럼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머프의 법칙 네. 뭐 저희가 이렇게 크게 홍보 안 해서 활성화는 안 돼 있지만 머프의 법칙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인데요. 네. 거기다가 이제 또 올려두고 있으니까 좀 거기서는 좀 찾기 쉽게. 네, 거기서는 또 그 홈피 초안에 나오니까요. 네, 거기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래를 사실 중간에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한 곡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 뭐 준비된- 그러실까요? 네, 혹시 뭐. 들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 근데 뭐 요즘에 제 뭐 지인도 그렇고 좀 결혼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사실은 음. 네, 좀 결혼식가를 좀 그거는 좀 마지막에 듣고 혹시 뭐 지금 당장 준비 안 되나요? 지금요? 네. 아, 어렵나요? 일단은 그러면 잠시 멘트 한번 쳐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네네. 네. 여러분 조금 쉬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여러분이 또 댓글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우리 계룡산 이무기 님께서 권지현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열심히 취재하고 뉴탐사 강진구 기자님을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제가 돕기보다는 저희 사실 좀 각자 취재하긴 하는데요. 이게 또 합쳐져서 또 좋은 취재물이 될 때도 있고 네,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크리스피님께서 이두석 PD님 감미로운 목소리 뉴저지는 밤 9시라 시청하기 딱 좋아요라고 하셨는데 뉴저지에 계시는군요. 와, 뉴저지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그렇군요. 해외를 향해 나가는 뉴탐사. 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홍한 김에 좀 공지를 좀 하나만 더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방송의 중간중간에 저희가 작사한 노래 중간중간 하나씩 틀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작사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삶에서 느끼는 얘기들 그냥 막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되고요. 막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걸 가지고도 저희가 또 노래로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특히 저희 채널에서는 에스텔라님과 한반도님께서 많은 기여를 해주셨죠. 일단은 그냥 풀로 완성된 작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날의 어떤 소감만 올려주셔도 저희가 뭐 최대한 공 네. 기자님이 최대한 네, 좀 이렇게 곡을 만들어 드리니까 좀 예. 이제 곡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욕만 안 들어가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곡 준비됐어요. 네. 오늘 또 아침에 뭐 이제 우리 저희 빵가게잖아요. 그래서 빵가게 아가씨. 오늘 에스텔라님 날이군요. 네. 네. 노래 네. 한 곡 듣고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네. 공기를 타고 날아오는 고소한 빵 냄새 코끝을 살랑 갑질럽히며 나도 모르게 빵가게로 발걸음을 옮겨 달랑달랑 문을 열고 들어서면 작은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해맑은 그 미소가 너무 예뻐서 내 얼굴에도 행복이 피어나 새벽부터 구워낸 노릇한 빵들이 내 눈을 사로잡아 무엇을 먹어볼까 고민 크로아상 베이글에 커피 한 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레 한 입 베어 물면 내 입속에선 폭죽이 터지지 빵 냄새 커피 향 내 맘이 행복해 빵 냄새 커피 향 사람들의 이야기 여긴 즐거움이 조용히 피어나는 곳 머리 위 하얀 서리가 내린 아주머니들의 정다운 수다 소리 빵 한 조각에 온 세상이 따뜻해 빵가게 아가씨의 미소처럼 행복해 빵 냄새 커피 향 마음이 행복해 네. 빵가게 아가씨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에스텔라님 작사곡이었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오늘 갑자기 그 신천지에서 무슨 사과 방송을 하겠다고 떴다고요. 네. 네. 그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그 내란 당 쪽에서 이제 일만 사과할 건지 아니면은
최근 제기된 이제 민주당 쪽 일까지 사과할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내란당 것만 사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확실하게 지금 그것 때문에 구속됐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내일 오후 4시에 보석신문이 열려요. 아, 지난 4일에 보석 네. 청구를 했거든요. 보석을 청구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서 하는 움직임들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천재일보를 분석하면서도 신천지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이제 몇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네.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신천지가 중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만희를 빼내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 아까 풍년소님이 본인도 이제 이거 받아보셨다고 했는데 요런 어떤 지금 커뮤니티 같은 데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찌라시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포화로 지금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네. 네, 보면 주요 핵심 내용은 이런 거예요. 95세에 이 고령의 노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는 거 이거 너무 인권 침해 아니에요? 막 이런 겁니다. 신이라고 하더니 인권을 계속 운운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만희가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도주하지 않고 성실히 협조해 왔지 않냐. 굳이 왜 구속을 해야 되는데 라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증거 인멸 같은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없다. 뭐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인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사파를 가지고 이렇게 찌라시를 뿌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팩트 체크 사파로 해봤습니다. 사파에는 사파. 어떻게 사파로? 네. AI 아니, 사파. 네. 네. 아니요. 지금 구속을 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기준은 그 사람이 고령이냐 그리고 특히 신천지에서 지금 강조하는 거는 이만희가 6.25 참전 용사다라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6.25 참전 용사로 이만희가 인정을 받고 있기는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52년도에 6.25 뭐 참전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사실 아마 군대 갔다 와서 57년인가 그리고 나서 박대선 거기 장마성전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 그 전에 그러면 종교에 귀의한 상태는 아니었군요. 그때는 그때도 뭐 이만희는 보통의 이제 그 이단 교주들, 사이비 교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 네. 유지열 같은 경우도 한 17살부터 본인이 네. 교주였단 말이에요. 17살이요? 예, 굉장히 네. 어린 나이에 대부분 네. 좀 일찍, 그러니까 사이비계 그 교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일찌감치 그렇게 했는데 이만희는 되게 늦은 나이에요. 나이가 다 들어서. 그러니까 뭐 박태선 지난번에 한번 짚어드렸잖아요. 박태선한테서 한 10년 정도 있었고 네. 그러다가 내가 속았구나 싶어가지고 또 유재열 또 네. 싸이의 장인 거기 가가지고 또 다 창진하고 그러고 또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사이비와 함께 손잡았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굉장히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신장 개업을 한 케이스. 신장기업이지만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흡수해가지고 교리를 정리했겠네요. 그럼. 지난번에도 강조해드렸지만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실 그 이만희가 그렇게 많은 사이비 어떤 종파들을 전전하면서 본인이 신장 개업까지 하기까지는 특히 유지열 같은 경우는 종말론에 어떤 속아서 본인이 속았구나 싶어가지고 본인이 실제로 뭐 법적으로 대응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거기 그 이단들의 교리들을 다 짜깁기 해가지고 신천지 교리를 만들고 자기가 직접 사이비 교주가 되고 그렇게 마음을 먹기까지는 본인도 사실 본인이 속았던 걸 알았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그럴 수 있었던 거는 그동안의 그 사이비 교주들이 제대로 법적으로 심판받지 않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법적 심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계속 거듭해서 강조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찌라시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네. 어쨌든 본인들은 뭔가 이만희가 6.25 참전 용사고 네. 95세 고령이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속돼 있는 게 뭔가 법적으로 굉장히 예외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 앞에 평등하기 위해서라도 이만희는 지금 구속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나이가 기준이 예, 아니에요. 시청자님들이 답을 주셨어요. 그 영생하는데 무슨 성형이냐고. 네. 영생한다며. 네.
네. 영생하는 팅커벨님이요. 영생하는 이만희는 현 시점 응애예요. 응애 뭐 이러는데요. 아니 뭐 이렇게 90세라고 해서 영생하니까 지금 갓난아기와 다를 바 없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보통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는 저희도 뭐 그 강진구 기자 그때 구속영장 실질 심사 2번이나 받는 거 보면서 네. 많이 이제 아, 알고 있잖아요. 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느냐, 도주할 우려가 있느냐, 그 범죄의 어떤 중대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당연히 구속을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만희를 뭐 나이가 많다거나 아니면 뭐 6.25 참전 용사였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유로 구속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사실 좀 뭐 유교 참전을 억지죠. 만약 했다고 하면은 또 나름 이제 공헌한 거지만 그게 또 무슨 범죄 뭐 법 뭐 방패 아니잖아요. 네. 뭐 그것 그리고 때문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수사 과정에서 도주하지 않고 출석을 했다고 해서 향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 향후 도주할 우려가 없다. 오히려 이런 이렇게 볼 수가 종교의 있나요? 교주쯤 되는 사람이 나가면 얼마나 사람들을 부리면서 이것저것 시킬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접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뭐 일단 이렇게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만희 같은 네. 경우는 대규모 어떤 정말 그 그루밍된 어떤 신도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을 수사함에 있어서 이런 조직을 수사함에 있어서 이만희를 구속하는 것이 정말 95세 정말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이제 사법부가 판단을 했을 때는 네. 굉장히 이제 중대하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의 이런 주장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네. 계속 보여드리는 거는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신천지가 참 오늘 뭐 사과 방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왜 95세에 이만희만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구속한 거는 지금 정당법 위반이나 이런 걸로 구속이 되긴 했지만 그동안에 신천지가 했던 그 수많은 우리 사회의 병폐, 맞아요. 네. 민폐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의 파탄이 났습니까? 네. 네. 그리고 요즘은 좀 덜하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신천지에 빠졌다? 막 가출하고 그 아이들 막 진로를 포기하고 학업을 포기하고 이런 사례들 되게 많았잖아요. 제가 뭐 물어봤었어요. 그 신천지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탈퇴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아니 거기 이제 그 학업 포기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뭐 매일 그 신천지에서 막 노동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얘네는 어떻게 생계를 꾸려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어쨌든 거기서 노동하고 그러면서 먹고 살 거는 주는 거고 그러니까 밥이나 이런 건 주는 거고 근데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밤에 무슨 뭐 편의점 알바라든지 이런 걸 또 따로 본인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자겠네 그러면. 그쵸. 예. 그냥 공부할 시간도 없겠네. 예. 그러니까 아까 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잠자리 같은 거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것만 어느 정도 조금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거기 이제 단체 숙식하는 뭐 심지어 이런 그리고 본인한테 필요한 것 빼고 또 이렇게 막 헌금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또. 그니까. 아. 그리고 그 개신교 내에 있는 그 정말 이단 같은 사이비성이 강한 어떤 종교 집단들 있잖아요. 또 신천지가 정말 여러 사이비 종파의 어떤 그 교리들을 짜집기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했잖아요. 네. 그거를 또 그대로 본따 가지고 하는 또 개신교 그 정통교단 내에도 그거를 또 그대로 본따 가지고 신도들을 착취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이게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기만적으로 계속 모략전도 같은 거 이렇게 흉투해 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이분들 정말 탈퇴 이후에도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정당에 자기들이 침투해 가지고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이게 윤석열 같은 정권을 만들고 종교가 이거 개입하는 거잖아요 정치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본인들이 이 수십 년간 대한민국에 뿌린 정말 병폐와 민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니 지금 이만희를 더 걱정할 게 아니라 본인들 그 안에서 정말 삶이 파괴되고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게 더 먼저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게 먼저 돼야죠. 네.
정말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는 거에 저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재일보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이만희의 어떤 구속은 부당하다라는 어떤 여러 그 무슨 사람들의 입을 빌려가지고 계속 그런 칼럼들을 올리잖아요. 네. 정말 미안하면 그것부터 음. 중단하세요. 음. 그러면 안 되죠. 음. 근데 어쨌든 내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사실 좀 걱정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거의 여기다 지금 다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네. 상태에서 아니 나가면 안 되는 게 사실 수뇌부가 이렇게 구속돼 있어야지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니까 수사가 또 이제 정확하게 될 거라고 또 보거든요. 그쵸. 이거를 풀어주면은 뭐 또 나가가지고 말 짜맞추고 뭐 그렇게 하면서 뭐 그럼 결국엔 또 진실이 호도되고 막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구속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배정파들의 어떤 구조를 보면은 다 피라미드형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령들이 내려오는데 이만희가 구속돼 있어야지 거기에 그 간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받을 수 있지. 그렇죠. 안 그러면 네. 거기서 뭐 말맞추기라든지 딱 지령이 하나 내려와서 거기서 말맞추기 같은 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네. 또 그리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이렇게 보석 내보내주면 또 학습시킬 거 아니에요. 이제 재판에서 어떻게 대답하고 이런 것도 학습시키고 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짜맞추기 재판 본인들이 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구속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2시에 본인들 신천지가 입장을 내놓고 뭐 사과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수위로 사과를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신천지 얘기 이제 그만하고 싶네요. 근데 이게 정치에 관여하는 이상 끝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네. 얘기를 그만해도 되는 세상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대한민국에 정말 사회비가 너무 많아요. 네. 이만희는 옥중 결제로 지내자. 오늘 김성규님 되게 재밌으세요. 네. 네. 그리고 요거 이건 뭔가요? 저 내용을 몰라가지고. 이게요 서울에서 양산으로 향하는 네. 그 버스 안에서 네. 이렇게 보통 왜 버스 타고 가다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없으세요? 있죠. 하지만 아직은 참을 수 있는 그런 나이긴 합니다. 네. 저는 정말 몇 번씩 울먹한 적이 있는데. 네. 네. 근데 그 한 굉장히 좀 고령의 또 하체가 좀 불편한 분 어르신께서 그런 승객이 한 분이 계셨는데 휴게소를 가려면 한참 남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버스 안에서 용변 실수를 하고 아유, 그러니까 얼마나 어떡해. 당황하셨겠어요. 그러게요. 네. 네. 그런데 기사님께서 휴게소에 버스가 멈추자마자 굉장히 지체하지 않고 그 어르신을 직접 씻겨드리고 네. 네. 그리고 함께 이제 탔던 뭐 청년이 바지를 직접 사오고 아, 뭐 이렇게 하면서 갈아입혀 드리고 깨끗하게 다시 버스를 타고 가게 해드렸다. 훈훈한 미담이네요. 너무 훈훈하지 네. 않나요? 이런 분들이 있군요, 아직도.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국토부 장관이 이런 기사분에게 표창이라도 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네. 공감을 표시하고 실제로 이분을 이제 기사 누구냐 뭐 이렇게 찾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소식 들으면 참 뭐랄까 되게 SNS의 어떤 순기능이 생각나는 게 널리 퍼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례로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서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참 되게 요즘에 각박하다고 느끼는데 이런 기사 듣고 있으면 좀 괜히 마음이 좀 뭉클해져요. 이분 그래서- 찾으면 저희도 한번 뉴스베이커리에서 인터뷰시더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네. 이것과 함께 한번 생각이 들었던 게요. 이게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 사실 굉장히 이동 수단이 뭐 장애인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 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장애인 이동 시설 같은 것들이. 음. 그런데 특별히 그런 시설이 지금 당장 늘릴 수 없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좀 살만한 세상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거 사실 식전방에 넣으려고 했는데 메인에 들어가 버렸네요. 근데 이제 옮긴다는 중간에 게 못 옮겼어요. 아주 훈훈하게 네, 네. 다음 소식으로 이어지는 브릿지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자, 메인 무대를 쇼츠는 다- 올릴게요. 쇼츠를 따로 떼서 올릴게요. 자, 오늘 네. 다음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요즘에 아무래도 학교들마다 많이 뭐 학교 경영도 어렵다 보니까 특히나 해외에서 학생들을 유치를 많이 하죠. 많이 유치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인 학생들 숫자가 네. 계속해서 늘고 있죠. 이거 저 정말 느끼는 게요. 음. 저희 이제 딸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보면 기숙사가 있잖아요. 네. 학교 기숙사에는 이제 좀 거리가 먼 학생들한테 우선 배정해 주는 게 원칙인데 어느 학교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너무 많이 유치한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우선권을 네. 중국인 유학생들한테 먼저 줘서 아, 보통 1학년이면 기숙사를 들어갈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기숙사 배정에 밀려가지고 따로 이제 숙소를 구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많이 유치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이 유치를 하고 또 계속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혜택들을 또 늘려줄 수밖에 없을 거고 학교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뭐 한국 학생들도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로 늘고 있냐면요. 교육부 다문화 교육 포털 통계에 따르면 이주 배경의 학생들이 2021년도에 16만 56명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2025년 자료를 보면 20만 명이 넘은 거예요. 와, 이제 그러니까 늘고 이게 몇 있네요. 년 사이에 네. 26.3%가 증가했어요. 와. 굉장히 많이 늘었죠.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음. 네. 그런데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중국인 학생 이렇게 그런 학생들도 많겠지만 무슬림 학생들도 대거 늘었겠죠. 중동이나 아니면 이제 아시아 쪽 네. 일본 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 네. 중동에 있는 무슬림 학생들이 여기는 이제 할랄 식품 같은 거 먹잖아요. 그렇죠. 어떤 네. 특정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쵸. 네.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루는 식당에서 음. 식당에 나서 나오는 음식조차 먹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오. 그러니까 그 고기를 안 먹어도 그 고기를 다루는 식당이라면 그 다른 메뉴가 하나도 안 조리기구를- 돼요. 네. 그 돼지고기를 썰었던 칼로 그렇죠.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원래 이제 뭐 칼 정도는 야채칼, 고기칼 이런 정도만 분리하잖아요. 그거를 뭐 돼지고기용, 소고기용 이런 식으로 네. 구별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할랄 식품 같은 경우에 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시설이나 규정 같은 게 굉장히 엄격하다고.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할랄 식품을 수출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증받는 게 상당히 까다롭고 네. 힘들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것을 지금 할랄로 그 급식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정말 그냥 시청자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저는 약간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네. 나도 왜냐면 저도 그게 굉장히 심각해서 아주 소량을 먹어도 그 힘드시죠. 제 네. 신체에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저는 이제 내장에까지도 알레르기가 나서 이제 목숨이 위태로워지거든요. 아주 소량을 먹어도 네. 회계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방송에서 얘기를 해버렸네. 네네. 무슨 음식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네, 그런데 그래서 저도 그 음식을 파는 곳도 사실 조금 걱정이 돼요. 그 조리기구 같이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논리면은 나도 그 학교 다닐 때 급식 같은 거 먹게 되면은 그 음식은 절대로 들여오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건가?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네, 네. 개인한테 맞춰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무슬림 학생들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는 게 맞나? 아니면은 정말 이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주 중에 하나니까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궁금한 점이 있어요. 어쨌든 아까 20몇 %씩 이렇게 증가를 했으니까 네. 그럼 이제 학교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라고 보거든요. 대학은 사실 뭐 이제 선택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비율로 따져 보면 무슬림 학생이 학교당 몇 명 정도 있을까요?
그건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근데 이제 점점 증가는 하고 있겠죠. 요구를 한다라는 거 어쨌든 학생 수가 좀 많이 생겼으니까 네. 증가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만약에 제가 학교에서 이제 뭐 경영 담당이다라고 음. 한다면 저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학생이 100명이 있는데 무슬림이 만약에 10명이다. 그럼 10%라고 해서 작지는 않지만 네. 학교 경영을 하기 위해서 식당을 무슬림 할랄 음식을 따로 하기 위해서 또 식당을 만든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무슬림 식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도시락 업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따로 이렇게 배급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좀 그런 것들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지금 아. 네, 여러분들 의견도 네. 봄이열칠님도 할랄 급식은 그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 도시락 아. 싸가지고 다녀라 행운의 여신님. 그런 것도 있겠네요. KD님도 저걸 네. 왜 해요? 아니 미국 유학 가서 거기서 김치 요구하냐고 자기들이 싸가지고 다녀라 하세요. 음. 뭐 이런 얘기들. 네, 꽃밭을 걷는 양이님 들어주다 보면 끝이 없어요. 음. 대부분이 이제 이런 의견들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어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반응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인종 국가니까. 그러니까 뭐 급식할 때도 표기를 하더라고요. 여긴 땅콩이 들어갔고 뭐가 들어갔고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사실 표기가 좀 그렇지 약하죠. 않잖아요. 네, 않아요. 저는 네. 몇 번 모르고 먹었다가 정말 죽을 뻔했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할랄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단체 급식을 그냥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할랄 음식을 이제 공급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또. 엄청 네. 어려운 얘기죠, 이게. 네. 네. 그래서 조금 우리 채팅창에도 과도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무슨 풍요천이 너무 재밌는 얘기 하시는 게 뭐라고 하셨어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 처음엔 그런데 나중엔 뭐 가족끼리 가족끼리 삼겹살 시키고 시킨다고 또 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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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일리가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네. 어떤 우리 사회의 좀 소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이거를 어디까지 해주는 게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한 어떤 마지노선일까? 어디까지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걸까? 이런 네.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요.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 그렇죠. 어렵지 않나. 사회적 기반으로 봤을 때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뭐랄까 어떤 뭐 신념의 부분 또 종교적인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회에서는 어쨌든 다양한 종교를 다 같이 인정하고 있으니까 특정 종교에 대한 것만 따로 인정해서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건 사실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또 무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을 찾아야 돼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든지 아니면 도시락을 주든지. 아니 그 스님들도 고기 안 드시잖아요. 저 충격받은 적 있어요. 옛날에 어떤 스님하고 네. 같이 취재를 하면서 식사를 하자고 네. 그래서 쌀국수를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고기를 말아가지고 마다하지 않고 후두둑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네. 그런데 제가 이와 함께 하나 조금 걱정이 되는 거 있긴 했었어요. 뭔가요? 2015년에서 16년도에 네. 뭐 그 정부가 할랄 식품 산업을 육성한다. 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뭐 그 어떤 할랄 식품 단지 관련해서 가짜 뉴스 그래서 이런 무슬림들에 대한 혐오 네.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확산을 했었거든요. 개신교 중심으로 해서. 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지금 이게 제가 가져온 게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였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러다 보면은 또 이제 무슬림에 대한 혐오 정서가 좀 늘어나면서 이런 거에 네. 대한 가짜 뉴스 또 확산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좀 네. 제가 기우일 수도 있는데요. 그때 정말 저도 처음에는 약간 진짜 깜빡 속을 뻔했다니까요. 근데 진짜 그 가짜 뉴스가 되게 어마어마했던 적들이 있고 근데 이런 게 또 기승을 부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요구를 하는 무슬림들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또 혐오하는 정서로 흘러간다라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아니 뭐 좀 서로 배려하고 이제 이해하는 모습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식당을 2개를 만들긴 또 힘들잖아요. 그렇기도 하거니와 또 그렇다고 그럼 이제 또 굶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대체 방안을 찾는 건데 사실 종교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사실 저는 종교는 포용이고 이해와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무언가를 특정 단체라든지 개인을 혐오한다면 저는 그건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정답.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뭐 무슨 무슬림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 뭐 그거는 정치지 그게 종교입니까? 그 보통 그때 가짜 뉴스는 2020년에 한국이 무슬림 국가가 될 거라고 했었어요. 나 지금 이거 말도 안 6년이 흘렀는데. 네. 저거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말입니다. 네, 가볍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가져와 봤고요. 저희가 좀 여러분 오늘 얘기는 좀 여기까지인데 저희가 좀 고민 중인 게 하나 있어요. 뭔가요? 네. 다음 주에 저희가 휴가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사실 제가 이제 딱 정해놓고 휴가를 쓴 적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이제 없는데 이거 뭐죠? 2019년도부터 계속 권 기자님을 18년도인가요? 18년도 말부터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휴가를 쓰신 적을 못 봤어요. 그 전에 19년 동안도 사실은 써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켜본 이후로는 권 기자님이 휴가를 쓰신 지 꽤 아니 근데 저도 예. 전데 이두석 PD님께도 휴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좀 네. 고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공지를 거리를 예. 쉴 수도 있어요. 근데 쉬게 되면 공지를 할게요. 근데 제가 네. 좀 염려되는 거는 일주일 쉬는 동안에 안 오실까봐 안 돼! 다음 주에 열었을 때 안 됩니다. 네, 네. 고민을 해보고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 방송 안 하더라도 뭐랄까 토크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휴가 중에 진짜 막 뭔가 막 갑자기 불안한데요. 아니 마음이 그러니까 휴가를 쓰게 콩닥콩닥대는데. 되면 그 시간에 네. 저 어디 이렇게 크게 싸돌아다니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휴가 쓴다고 하고 결국은 마이크 앞에서 휴가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방송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또 토크쇼 하시는 그건 거 아니에요? 아니고 네. 저희가 저희끼리 얘기했잖아요. 워크숍이라도 하면서 어떻게 좀 방송을 재밌게 할까 좀 우리 기획회의도 하자. 네, 워크숍 얘기는 했었어요. 네, 네. 했는데 고민을 좀 여러분들도 아이디어 있으면 주세요. 아침에 이거 했으면 좋겠다. 쉬어도 꼭 오겠다고 우리 꽃밭을 우후! 권님께서 예. 어찌 될지 모르는데 얼른 다녀오라고 우리 김글로님께서도 네. 휴가 가라고 감사합니다. 빨리 가라. 팅커벨님이 이제 그 녹화를 시간 날 때 해놓고 바쁠 때 대체하면 어떨까? 휴가지에서 라방 특별히 어디를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침 방송은 사실 녹화보다는요 라이브로 해야죠. 그럼요. 그거는. 여러분과 네. 이게 댓글 네. 소통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네. 그래서 좀 결정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만약에 휴가를 쓰게 되면 그 중에 그 하루 이틀 정도는 하루 정도는 저희가 좀 회의를 해서 더 알찬 방송으로 오도록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아침 방송 외에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방송들 만들려고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있습니다. 좀 내고 있잖아요. 네. 사실 하고 싶은 거는 되게 많아요. 많아요. 네. 근데 여러분이 함께 호응을 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또 방송 기획해서 오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좀 병인가 봐. 쉰다 그러면 뭔가 죄 짓는 느낌인 게. 저도 막 불안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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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침 방송 하는 이후로요. 아침 새벽 6시 반이면 자동으로 눈이 떠집니다. 또 이제 아침에 이제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그냥 자동으로. 저분은 새벽 3시에 주무시고 저는 그때 일어나기 이상해요. 심지어 바통 터치. 바통 터치에서 새벽에 뭐 이렇게 바통 터치하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네. 자, 다음은 저희 이제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와우, 통했어요.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또 결혼식 곡을 지었네. 그러게 이거 말입니다. 지은 이유가요. 최근에 제 주변에요.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결혼하는 사람들이 한참 후배거나 네. 아니면 이제는 저랑 좀 나이가 비슷한 분들의 자녀. 왜 그러세요? 네. 굉장히 슬픈데 네. 이거 근데 축하할 정말 기쁜 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결혼을 생각하면서 특히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또 후배 또 결혼을 하고 해서 축가곡을 또 지어봤는데요. 그리고 또 이두석 PD님도 한 곡 작사를 해주셨더라고요. 네네네. 네. 혹시 이 계절에 결혼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결혼하신 분 있으시면 저희 곡 퍼다가 들려주세요. 선물해 주십시오. 네, 들려주십시오. 축하한다고. 네. 저희는 아무 요구하지 않으실 거죠? 저작권? 그럼요. 네. 네. 뿌리겠습니다. 뿌리겠습니다. 저희는. 네. 이 곡 듣고 마음에 드시면 열심히 갖다 퍼날라 주십시오. 네네. 자, 두 곡인데요.
첫 곡은 내 사랑 내 사랑아. 네. 그리고 두 번째 곡은 그대와 그대가 그대가 만나. 네. 이 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 드릴게요. 그리고 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 결혼은요 10월이 될 겁니다. 오. 연도는 알 수 없어요. 연도는 알 수 없다. 다음 세상 아, 왜 그러세요? 네. 네 네. 아무튼 뭐 다시 환생한 이후일 수도. 그러니까 아유, 왜 신명이기 그러세요? 때문에 네, 환생 네. 믿지 않지만 어쨌든 네 다음 세상의 네. 10월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저는 10월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를 굽는 사람들 이두석. 권지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이 계절에 결혼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안녕.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만난 건 내 삶에 찾아온 가장 눈부신 기적 너의 고운 미소를 더 가까이 내 곁에 두고 싶어서 긴장한 듯 떨리는 네 걸음마저도 너무 사랑스러워 나의 고운 사랑아 나의 예쁜 사랑아 내 마음을 받아줘서 고마워요 날이 참 적당한 오늘 너의 두 손을 꼭 잡고 난 어디든 함께 가려네 가끔은 지치고 힘든 날이 온대도 오늘 품은 이 맘 결코 잊지 않고서 너의 포근한 안식처 되어줄래요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 우리 모습 조금 변해도 참 낯선 하루의 문을 열던 날 먼저 웃으며 건넨 작은 인사 말보다 따뜻했던 그 한순간이 긴장한 마음을 살며시 녹였죠 누구보다 조용히 자기 몫을 하고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던 사람 그 섬세한 눈길이 향한 곳에는 언제나 일이 아닌 사람이 있었죠 늦은 밤 모두가 지쳐갈 때면 말하지 않아도 곁을 살피던 사람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한 걸음 늦춰 끝까지 함께 걸어주던 마음 기쁜 날이면 케이크 하나 챙겨주고 힘든 날이면 말없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두 사람 모두 참 닮아 있었죠 자기보다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어쩌면 서로를 알아본 건 처음부터 당연한 일이었는지 몰라 따뜻한 마음을 멀리서도 알아보는 법이니까 그대와 그대가 만나 이제 같은 길을 걸어가네요 서로의
웃음이 필요한 날엔 웃음이 되고 지친 날에는 든든한 어깨가 되어 오늘보다 더 많은 내일을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길. 사랑이라는 이름보다 먼저 배려로 서로를 알아본 두 사람, 그래서 참 잘 어울리는 사람들, 오래오래 행복하기를. 함께 영화를 보던 작은 모임, 처음엔 그저 좋은 핑계였지만 같은 장면에 웃고 같은 이야기를 나누며 어느새 계절이 몇 번을 지나갔죠. 가끔 툭 던진 한마디에 웃음이 터지고 길을 잃을 때면 먼저 답을 찾아주고 한 사람은 세심하게 마음을 살피고 한 사람은 묵묵하게 뒤를 지켜주었죠. 그 모습을 곁에서 바라볼수록 참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둘이 함께 있는 그 장면만으로 이미 오래된 한 편의 영화 같았죠. 초록은 같은 빛을 알아본다고, 닮은 마음은 결국 서로를 찾는다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되었네요. 앞으로 수많은 날 가운데 때로는 길을 잃는 순간이 와도 오늘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천천히 같은 곳을 바라봐 주기를. 그대와 그대가 만나 이제 하나의 집을 만들어가네요. 누군가에게 건네던 따뜻한 마음을 이제는 서로에게 가장 많이 건네길. 좋은 날에는 누구보다 크게 웃고 힘든 날에는 말없이 손을 잡아주며 계획하지 못한 먼 훗날까지 서로의 가장 좋은 길이 되어주길. 사랑이라는 말보다 오래 남을 다정함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참 잘